2019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입니다. 정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많이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많이 암기하려면 자주 봐야겠죠.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복습할 때 좀 더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줄을 쳐드릴 건데요. 그 줄을 저랑 같이 줄 쳐가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보실 때 그 줄친 부분만 복습해 가시면서 빠르게 많은 횟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지중전솔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인입식이 되겠습니다. 지중전솔로의 매설 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1 지중전솔로의 시설을 보면 지중전솔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1번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건 인입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2번 특고압용 변압기로서 그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의 뱅크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요거 삭제 부탁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변압기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반드시 자동 차단되어야 하는 변압기 뱅크 용량을 물어봤죠. 자, 뱅크 용량, 동작 조건, 장치의 종류 중에 변압기 내부 고장 있고요. 자동 차단 장치 여기 있습니다. 이때의 뱅크 용량은 1000kVA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000kV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 광섬유 케이블은 제외한 선을 조가할 경우 조가용 선은 여기서 조가용 선 어떤 거죠?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을 이렇게 가설할 때 이 가공통신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선을 하나 더 깔고 이 선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선을 조가용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아주는 애를 행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가용 선은 어떤 선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62.2 전력 보안통신 케이블의 지상구와 배전 설비와의 이격거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통신선은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하고 그 통신선을 금속선으로 된 연선으로 조가하는 조가용 선을 포함한다 로 되어 있죠. 그래서 83번의 답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4번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0.7m가 아니고요. 저압은 0.75m 그리고 고압은 1.5m 이상일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21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요 끝에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0.75m, 고압은 1.5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으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풀용,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14.7을 보면 누전 차단기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에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3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6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선에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셀룰로이드, 성냥, 석류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합성수지관 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케이블공사 있고요, 금속관공사 있고요, 합성수지관공사 있습니다. 애자사용공사는 없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애자사용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30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333.26의 나의 규정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333.26 다시 1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에 관련된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표의 내용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답을 찾으면 우선 문제에서 사용전압이 154kV라고 했죠. 그럼 사용전압 구분에서 60kV 초과에 관련된 이격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격거리 내용이 2m의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0kV 이하까지는 이격거리가 2m라고 했습니다. 이하니까 60kV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60kV까지는 이격거리가 2m고요. 60kV를 초과, 60kV를 포함하지 않고 60kV보다 큰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즉, 60.01kV, 이것도 60kV를 초과하는 거예요. 다만 60kV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다. 즉 60kV를 초과하고 70kV까지 이때의 이 전압은 기본 단위 2m에다가 0.12m, 즉 12cm를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0kV를 초과하고 80kV까지는 기본 단위 2m에다가 여기에 0.1mm 더했죠. 또 여기다가 0.1mm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2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전압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격거리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격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문제에서 준 사용 전압에다가 요 60kV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60kV를 빼서 10을 나누면 그 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54kV 마이너스 60kV는 9.4가 나옵니다. 60kV 나누기 10 하면 9.4가 나옵니다. 즉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가서 9단. 9단이면은 150kV를 초과하고 160kV까지 초과겠죠. 여기가 9단이고 여기가 10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9.4는 한 이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하는 건 기본 이격거리 2m에다가 0.12에다가 10단을 곱해주면 이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격거리 2m 플러스 0.12 곱하기 10단 계산하면 이때 이격거리는 3.2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 계산해 놓은 이 공식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8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전선로의 경과는 40m 이하가 아니라 30m 이하여야 맞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22.22를 보시면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이라는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0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9번 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에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요거 접지 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5 피레기의 접지에 관련된 규정을 쭉 보시면 요 끝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그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에 관하여는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2번 3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답은 1번 케이블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3.1을 보시면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 중에 고압 옥측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전선은 케이블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1번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용량이 5000kVA 이상인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입니다. 여기서 용량이 5000kV가 아니고요. 1000kV 되겠습니다. 1000kVA예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발전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각호를 한번 볼까요?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1번에 있죠. 이 경우에는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용량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류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 장치, 전동식 니들 제어 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유압 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 다가 보기의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용량이 5000kVA라고 했죠. 근데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1번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규정에는 10,000kVA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5000kVA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예요. 그죠?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이 내용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고압 옥내 배선에 수관과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몇 메타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341.2에 보시면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압 옥내 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 배선 쭉 돼서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1번 0.15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2라고 수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3번 최대 사용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성 다중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전압은 몇 볼트인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아니고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132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을 알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사용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적 접지식 전로, 중성적 다중접지식 전로 7kV 초과와 25kV 이하이기 때문에 22,900V 22.9kV죠. 그래서 이 사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전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22,900V 곱하기 0.92를 하면 21,068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1,068V,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 배선의 공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이것이 틀린 기준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232.71.1을 보시면 라이팅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내용 중에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이것이 틀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5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1번 20% 이하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232.31.1을 보면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의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6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조면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여기 334.2 지중함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우선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번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나번으로 나와 있고요. 뚜껑은 시설자 이외에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자,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에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96번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7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답은 4번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3.14 이상시 상정하중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하여 하중을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를 마쳤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많이 암기하면 할수록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암기하려면 자주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책 덮지 마시고요. 영상 다 보시고 나서 81번부터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